난임 처음부터 리오라 박일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오라 여성의원 성지윤입니다. 옆에 계신 원장님은 2월부터 저희 리오라에서 함께 일하게 되신 성지윤 원장님입니다. 저희가 힘들게 매우 어렵게 모신 원장님이고, 기존에 이제 그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산부인과 트레이닝을 마치시고 다른 이제 난임병원에서 일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같이 합류하게 되셨고, 난임에 대한 많은 열정과 또 환자에 대한 사랑이 많은 원장님이십니다.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.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, 산부인과에서는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뉘는데, 부인종양학이라고 해서 이제 난소암, 자궁암 이렇게 암 환자를 보는 쪽과, 산과 이제 출산하고 이런 분만을 담당하는 과, 그리고 이제 내분비 쪽, 생식내분비라고 하는데 난임과 관련된 이런 쪽을 하는 분야, 세 가지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.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난임 환자를 많이 접할 기회는 없어서,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하는 동안은 수술하는 걸 좋아해서 부인종양학과, 이제 암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, 제가 이제 그 공중보건 이제 그를 마치고 대학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생겨서, 그 시간 동안 난임병원에서 처음 일을 하게 돼서, 원래는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대학병원을 생각이 있었던 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1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 이 난임 분야가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, 보고 이런 것들도 재미를 느껴서 이제 난임을 계속하게 되었고,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이제 한 18년, 19년이 되었습니다. 예. 원장님은 어떤 이유로 난임 쪽을 선택하게 되셨어요? 박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소름 돋았던 부분은, 저도 상과, 부인과를 주로, 보통 대학에서는 그 두 가지 과를 주로 트레이닝을 하게 돼 있어서 난임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. 근데 이제 원장님이 부인과 쪽을 생각을 하셨다는 말에서 저도 처음에는 부인과 수술 쪽을 전문으로 하고 싶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을 좀 열심히 하는 의사가 되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, 우연한 기회에 저는 난임 환자를 보는 병원에 파견을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봤는데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고, 이제 환자를 보고 시술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고, 나는 그냥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냥 그때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.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생각하던 거를 한 번의 기회로 진로를 바꾸게 된 그런 계기였는데, 제가 원래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좀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그때는 그렇게 선택을 했고, 지금 이 파트에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너무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모든 의학적인 분야가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, 산부인과 안에서 한정을 짓는다면 난임 분야가 가장 빠르게 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산과 쪽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, 하지만 난임은 이제 나온 게, 시험관 아기를 출산한 게 불과 40년, 50년 밖에 되지 않았고,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 2008년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배아 이식을 하는 개수 이런 거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, 기술적인 면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고,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, 최근에 가장 큰 기술의 발전은 이제 배아를 이식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배아 염색체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, 우리가 이제 PGT라고 이제 약자를 말하는데, 그거의 발전이 가장 큰 발전인 것 같고,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, 배양하는 기술이 불과 이제 한 10년, 20년 사이에도 크게 발전해서 임신 성공률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또 동결하고 해동하는 기술도 큰 발전이 있어서 한 10년 전, 15년 전에는 동결 배아를 이식을 하는 거가 성공률이 훨씬 낮았는데, 최근에는 동결 배아를 이식을 하는 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박 원장님만큼 이렇게 긴 세월을 보지는 않았지만, 요새는 이제 워낙 AI 시대이다 보니까 AI를 또 접목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되고 있어서, 아직 이렇게 그렇다 할 출시된 기술은 아니지만, 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들의 출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저는 사실 임신 출산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면서 환자들을 쭉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,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정말 힘들겠다라고 그냥 옆에서만 지켜보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고 특히나 입덧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사까지 입덧이 좀 심했어서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새 이제 초기 임신 환자분들이 보통 난임병원에 계시니까 입덧이 있을 때 좀 더 제가 그걸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진심으로 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아내도 입덧이 엄청 심해서 초기에는 몇 달 동안 거의 먹지를 못하고 제가 이게 수액을 병원에서 싸가서 이렇게 놔주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심하게 했었거든요. 몸무게도 엄청 많이 빠지고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 초음파를 이제 처음 봤었는데 첫 아이를 임신을 해서 초음파를 보고 아기 이제 심장 뛰는 게 조그맣게 보였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. 내 아기를 또 초음파를 보고 심장 뛰는 걸 보는 것도 새로운 느낌이었고 아기가 처음 출산해서 이제 출산한 아기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출산했구나 이런 게 너무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. 네. 요새 MBTI 뭐 T다 F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좀 T고 남편도 T예요. 그래서 둘 다 좀 해결법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힘들 때 웬만하면은 T적인 사고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를 맞추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사실 노력이 항상 듣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사실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 감정적인 그런 이해나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걸 건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또 T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제가 생각했던 방안을 똑같이 제시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그게 섭섭한 적이 없었는데 딱 그때는 조금 그냥 괜찮냐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. 다들 그래서 힘들 때 따뜻한 말과 포옹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는 말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잘 못해줬던 부분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 수 있는데 저희가 힘든 것보다 이제 임신하고 그런 힘든 걸 겪는 아내는 더 힘드니까 남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내는 더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게 그 시기에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몇 주년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는 개원하는 날 너무 이렇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오늘과 같이 환자분이 하나도 안 와서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나고 한 분 한 분 임신이 되면서 임신된 분들이 또 임신된 분들을 이제 새로운 분들을 소개해주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고 난임이라는 거는 저희 의료진과 난임 부부들이 그런 해답을 향해서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지 않도록 의료진이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힘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동안 많이 소망했던 아이들을 만나고 행복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리오라 병원이 정말 이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병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의사로서 그 시스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. 20대 때는 이것저것 되게 자잘한 목표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.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하나씩 깨가면서 되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냥 가족들이랑 건강하고 일상의 행복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그냥 그거를 지키는 게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그런 목표랄 게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그게 목표라면 목표가 됐습니다.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여행 가고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있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길게 못 가고 이제 짧은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짧게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정도의 긴 시간을 두고 세계 여행 이렇게 길게 한번 가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. 네.
리오라 여성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료실, 검사실, 시술실을 왔다 가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,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보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마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또 임신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다리는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일의 성지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